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용미 변호사님과 함께 새롭게 업데이트된 영주권과 이민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11월 달 이민 문호가 발표가 됐죠? 네, 어떻습니까? 네, 이민 문호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발표가 나죠. 국무부에서. 네. 이제 크게 나눠서 가족 이민이 있겠고, 또 하나는 취업 이민이 있겠는데요. 가족 이민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잖아요. 1순위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시민권자 결혼 안 한 미혼 자녀들, 21살이 넘었어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미혼 자녀에 속합니다. 이분들은 2011년 1월 22일 이전에 신청, 첫 단계 피티션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문호가 열렸으니까 지금 얼마요? 지금 16년 걸렸네요. 16년 걸리네요. 이렇게 16년 전에 신청에는 이민청원서가 있으면 이제 문호가 열린다 이겁니다. 이제 영주권을 마지막 단계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순위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순위는 영주권자에 관한 가족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순위 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1살 미만의 자녀들인데 2015년 11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는데 이거는 지난달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진전이 됐습니다. 이 캐리고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5년 11월 달에 신청하신 분이니까 한 2년 걸리면 영주권자 배우자라서 신청이 들어가면 2년 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문호가 열렸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순위에 이제 A 제가 말씀드렸고 B가 있는데 B 순위는 영주권자 22세 이상의 미혼 자녀에 속하는데 이분들은 2010년 11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이 문호가 열리고 있으니까 이 순위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17년 걸린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의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이것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분들은 시민권자 기혼 자녀들은 2005년 8월 15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니까 이 캐리고리를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12년 기다리는 셈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권자 형제자매 이것처럼 오래 걸리는 것도 없죠. 형제자매 해놓은 사람이 많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호가 열리면은 2004년 5월 22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문호가 열리니까 지금은 얼마 걸리죠? 13년 걸리는 거죠. 13년 전에 신청하신 분이 문호가 열리니까 저한테 13년 전에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안 오겠다. 문호가 열리게 됐는데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애들 때문에 신청들이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제 장성해서 21살이 다 넘으니까 미국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벌써 13년 됐으니까 얼마 걸렸어요. 13년 동안 에이지아웃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미국 가서 뭐 하겠느냐. 애들도 이제 다 커버려서 못 가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격 요청 이민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취업 이민은 전부자가 전부 다 오픈돼 있어요. 아, 취업 이민 문호는 또 네, 오픈됐어요. 유지가 돼 있군요. 영주권을 네. 받고 미국 오시려고 생각하시면 취업 이민을 신청하실 길이 막 되고 조건이 맞으면은 이걸 신청하시는 게 나아요. 1순위는 세계적인 특기자라든가 국제기업 간부들 직원 그러니까 코리안 에어라든가 에시안이라든가 삼성 LG 이런데 그런 메이저급으로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오픈이 돼 있으니까 이건 수속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한 1년 내지 1년 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이 2순위는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고 석사가 아니고 학사학위를 했다면 학사학위 플러스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오픈입니다. 오픈. 그래서 이 순위로 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 1년 반 정도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3순위, 취업인 3순위.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해당 분야의 대학 디그리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숙련직인, 이를테면은 숙련직인은 2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거니까 이를테면 네일샵에서 네일 테크니션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하면은 또 오픈이니까 수속만 정면 쭉쭉 진행이 되면은 한 1년 반 정도면 영주권 받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3순위에
unskilled worker, 비숙련직인이 있죠. 비숙련직인 이분들은 뭐 닭공장이라든가 뭐 식당에 뭐 서버로 일한다든가 이런 거는 경력이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픈돼 있으니까 이 분야를 하셔서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은 비즈니스가 있다면은 영주권 받는데 뭐 1년 반, 2년 정도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인의 4순위는 종교인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수받은 목사님이라든가 비목사들, 예를 들면 성가대 지휘자들이라든가 뭐 전도사들 이런 데 속하는데 이분들도 다 오픈됐으니까 수속하면은 수속이 진전되는 것만큼 뭐 1년 반, 뭐 이 정도면 영주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순위, 취업인의 5순위는 투자이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시카고 지역 같은 데 10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서 어떤 큰 비즈니스를 사고 10명 이상 고용을 하면은 영주권을 받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100만 불 이상이고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그 특별한 그 리저널 센터라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예를 들면 무슨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걸 맡아가지고 뭐 짓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돈을 한 50만 불만 투자를 하면은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오픈입니다. 오픈인데 요즘 좀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면 특히 차이니스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투자 이민으로 신청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약간 요즘은 좀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오픈입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취업 이민 앞으로는 전면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이민국에서 한 2주 전에 다시 또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이 나왔어요. 네.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는데 취업인의 마지막 단계 I-485 신청을 금년 3월 6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뷰 없이 종전처럼 서류 전형으로 심사를 해서 영주권을 주겠다 하는 게 다시 발표가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월 6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뷰 없이 네, 하셔도 되겠군요. 그래서 벌써 이걸 발표하고 나서 한 2주, 3주 전에 발표했는데 벌써 이거 발표 난 다음에 3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제 손님들도 벌써 여러분 영주권을 그 승인서를 벌써 받았어요. 인터뷰하지 않고. 예. 그분들은 그냥 뜰 듯이 좋아하시죠. 인터뷰를 한다고 10월 1일부터 인터뷰를 한다고 딱 했는데 이제 다시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스 인터뷰를 안 하게 됐다. 기다렸더니 진짜 딱 영주권 승인서들이 다 와서 그렇겠네요. 네, 카드들이 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네요. 네. 자, 취업 영주권 이 마지막 단계 그 I-485 있잖아요. 이게 네. 신청하면서 워크 퍼밋을 함께 신청하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워크 퍼밋을 받으면 어떻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신청해서 받아야 됐거든요. 여태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485를 할 때 워크퍼밋 같이 신청했다. 네. 신청해서 이제 그거 받으면 한 3개월 걸리거든요. 받아서 워크퍼밋이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따로 가서 또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번호 받아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럼 신청하면 소셜 시큐리티 또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또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이번에 미민구에서 원스톱 프로세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원스톱 프로세스에서 워크퍼밋을 신청을 하면은 워크퍼밋과 함께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 네. 워크퍼밋 신청서에 보면은 당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집으로 배달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난이 생겼거든요. 네. 폼에는 그럼 yes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워크퍼밋 승인과 동시에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집으로 동시에 배달될 수 있도록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기존처럼 가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한 2시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번호 받아. 그럼요.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가서 내 워크 보이면서 나 소셜 번호 받아야 돼. 그럼 알았다 이제 그래서 오케이 해서
또 그 만들어서 또 보내주는데 또 이제 한 석 달 또 걸리니까. 그 하시는데 또 하루 왼종일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거의 계셔야 되거든요. 번호 받아가서 기다리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어떤 무슨 저기가 있어서 그것처럼 정말 힘든 거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 굉장히 기쁘네요.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카가 이미 종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건지 사실 저희도 뉴스를 전하면서 좀 혼동이 되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다카가 종결됐어요. 종결됐는데 또 뭐 리뉴얼 하는 사람들은 6개월을 뭐 연기해서 그때까지 받아주겠다. 뭐 하여튼 그것도 신청하는 것도 10월 며칠로 지금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뉴얼 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근데 이제 드리머에 대해서 그 애처롭게 애처롭게 생각하는 그 상원, 하원원들이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카는 계속해서 연장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머저리티가 국회에서 이제 의견이 많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좋다. 그럼 내가 다카를 연장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멕시코 경계 국경 장벽, 벽 세우는 거에 대한 펀딩을 니네들이 통과해 줘야 된다. 국회에서 통과해야 저게 벽을 세우는 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회하고 지금 논쟁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즈 액트라고 해서 최근에 그 Family Based Immigration 가족 초청 이민 있잖아요. 네.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배우자나 아이들만 영주권 받게 해주고 나머지 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싹 없애고 직계 가족만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만 해주겠다 하는 거하고 또 이제 맞바꾸자 또 지금 이거거든요. 다카 내가 연장해 줄 테니까 그 법안을 없애자. 이제 Family Based Immigration 그걸 다 없애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거하고 이제 국회하고 씨름을 하는데 글쎄 그건 두고 봐야 되겠는데. 네, 다음 이제 시민권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증가했다고요? 네, 시민권 신청자가 증가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신청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지 그 시민권 받잖아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여태까지 쭉 몇 년을.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신청해서 인터뷰까지 지금 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이제 트럼프 덕이죠. 트럼프가 이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don't touch. 그치만 네가 시민권 없으면은 이제 잡아드리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러니까는 이제 너도 나도 시민권을 지금 신청하는 건데 그렇지만 인터뷰가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요즘은 한 번 인터뷰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세컨 인터뷰까지 또 해요. 네. 다시 또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단계에서 주소가 제대로 안 됐으면 다음에 또 두 번째 인터뷰를 또 해가지고 아주 강도 높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당시 취업이민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드가 있어가지고 영주권을 받았는가 그걸 캐기 위해서 굉장히 이민국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인터뷰 때 신청하고 나서 인터뷰 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제가 인터뷰 같이 가는데 가면은요 그 영주권 했던 그 서류 이만큼 쌓아놓은 거 그거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영주권 받을 때 제대로 심사 잘 받고 영주권을 받은 그 조사하고 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도 또 그걸 다시 재심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떨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분들이 일이 좀 더 많아지셨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안 끝나고 10년 전에 저한테 취업인을 받으셨거든요. 취업인을 영주권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민권 서류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첫 번 인터뷰 가서 뭐 좀 문제가 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세컨드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세컨드 인터뷰까지 제가 갔는데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서류들이 다 없거든요. 저도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에 내가 그 문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영주권 할 때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버리질 않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기억을 더듬고 뭐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갔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리노이 법령에 의하면은 그 변호사들 법령에 의하면은 그 손님들 서류를
언제까지 그 사무실에 킵해야 된다는 그 법령이 없어요. 네. 무슨 뭐 미시간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손님들 서류를 뭐 5년까지 킵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1년에 그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1, 2년 했다가 모든 게 서류들이 더 이상 없으면 그냥 다 버리거든요. 버려도 다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참 제가 이번에 인터뷰 갔었는데 10년 전에 일어났던 거 어떻게 그분 다 이제 10년 전에 거 서류를 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IRS 법에 의하면은 5년까지만 킵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처럼 10년 전에 있던 것은 그 IRS에서 기록도 없는 거고 또 텍스페이어 손님들 있잖아요. 텍스페이어 하는 사람들도 3년까지만 자기 서류를 킵하도록 법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인베스게이트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10년 전 거는 참 그거 난감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거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민국은 갖고 있어요. 이민국은 그 서류들을 그 몇 년 전에까지 자기네 갖고 있다 그런 제한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웨어하우스라든가 그전에는 웨어하우스에 그 피지컬 그 페이퍼 워크를 갖고 있으니 이제는 이제 다 스캔해가지고 스캔을 했는데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네. 자기는 다 볼 수 있어요. 10년 전 거라도. 근데 손님은 텍스페이 하시는 분도 3년밖에 없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행히도 이분은 10년 전 서류를 가지고 가지고 계셨군요. 있는데 전부 있지는 않고 스폰서한테 받은 그 페이 받은 기록 그걸 갖고 있었어요. W2 폼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케이스는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점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취업 비자 H1에도 그 직종마다 레벨이 있습니까? 지금 H1B에 대해서 추가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것도 거의 임파서블한 것들을 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각 직종마다 예를 들어서 리포터라고 그래봐. 리포터 그러면은 그 직종에 레벨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1은 임금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예. 그 다음에 2, 3, 4. 4는 그 리포터여도 경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 H1B 들어간 사람 보통 엔트리 레벨이거든요. 네. 대학 졸업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레벨 1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다 만들어서 넣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레벨 1 가지고 해가지고 추가 서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몇천 케이스, 뭐 10,000 케이스 정도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레벨 1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직종이 엔트리 레벨이지 무슨 레벨 4 임금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레벨 1을 쓰는 이유가 임금에 따라서 레벨 1으로 그 해줄 수도 있고 노동청에서 그 해주는데 임금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3만 불 받는다 그러면 레벨 1이에요. 응? 또 그렇지만 이 사람이 8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 레벨 4 해줄 거거든 노동청에서. 근데 대학 막 나온 사람이 8만 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impossible. 그래서 레벨 1으로 한 사람이 이건 레벨 1은 H1B 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민교에서 얘기하는 게 H1B는 프로페셔널 포지션이어야 되거든요. 프로페셔널 포지션이면서 컴플렉스한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직종이다 이거예요. 근데 레벨 1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레벨 1부터 있거든요. 모든 직종이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있으니까. 닥터가 레벨 1이라고 해서 그 사람 프로페셔널 포지션이 아니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로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쿨 나왔는데 H1B 하자면 레벨 1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네가 레벨 1 썼기 때문에 이게 프로페셔널 포지션이 아니다. 그래야 디나이 되는 거예요. 막 디나이도 받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는 이게 반박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그러네요. 많이 하고 리서치를 해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용미 변호사와 함께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또 10월 영주권과 이민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각종 좋은 정보를 전해주신 이용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영주권 이민 문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홍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업무는 이홍미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만여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20여 년 경력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홍미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과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이홍미 변호사는 영주권과 각종 비자 관련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홍미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847-779-3623, 847-779-3623, 이메일은 lee@imineti.com, 웹사이트는 구글에서 이홍미 변호사로 검색